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이어서 이번에는 2장인 배선재료와 공기대에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폐기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 개폐기는 회로에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회로를 연결을 끊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개폐기라고 부를 거예요. 개폐기가 닫혀 있어야지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것이고, 개폐기가 열리면은 전류가 끊어져서 더 이상 흐를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얘의 기호는 네모에 S, 스위치 약자에 따라서 S를 쓸 겁니다. 얘가 개폐기의 심벌이에요. 그리고 이때 개폐기 설치를 꼭 해줘야 되는 장소는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필요가 있는 장소예요. 전등 같은 경우는 전등 자체에 스위치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회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회로에다가 전등을 달게 되면 이때 이 전등은 어떻게? 하루 종일 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때 이 전등인 이 부하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부하전류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하전류를 계속 들어가면 전등이 계속 켜질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설치해서 스위치를 닫아서 전등을 켜고 스위치를 열어서 전등을 끄고 할 수 있게끔 부하전류를 개폐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다가는 개폐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수용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전기를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렇다면 이런 수용 장소를 수리하거나 점검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입구에다가 개폐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기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때 이 회로, 이 전선에 의해서 수용가에 있는 부분이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퓨즈 같은 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퓨즈가 계속 쓰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수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퓨즈를 교체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퓨즈를 맨손을 잡고 분리해내면은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퓨즈보다 더 앞쪽에 수치를 달아서 스위치를 열어서 전기가 안 통할 때 퓨즈를 교체하기 위해서 퓨즈에 어디에? 전원 측에다가 우리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옥내에 사용하고 있는 개폐기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스위치가 이렇게 생긴 나이프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이때 이 나이프에 달려있는, 연결할 수 있는 이 나이프의 날이 한 개면은 단극, 두 개면은 2극, 세 개면은 3극에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약호에서 극을 P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단극이면 싱글 폴이니까 SP를 쓸 것이고, 2극이면 더블 폴이니까 DP를 쓸 것이고, 3극이면 트리플 폴이니까 TP를 쓰더라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는 거고, 그때 얘는 지금 연결된 회로를 분석하게 돼버리면 이쪽에 선이 연결돼 있고 이쪽에 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전원이 연결돼 있고 이쪽에 만약에 전등이 연결됐다 하면 나이프 스위치를 닫으면 불이 들어오고 나이프 스위치를 열면은 불이 꺼진 회로가 되겠죠. 그럼 얘는 투입하는 수 있는 방향이 한 방향이니까 이렇게 투입하는 걸 우리가 단투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 나이프 스위치를 연장시켜가지고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위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때 이 회로에 똑같이 이런 회로를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이프 스위치를 이쪽으로 연결시키면은 이쪽 불이 들어오고 이쪽 연결시키면 이쪽 불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투입 방향이 두 개인 경우를 우리가 쌍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단투인 경우에는 우리가 싱글 트로우라 해서 ST를 쓸 것이고, 쌍투면 더블 트로우니까 얘는 DT를 쓸 겁니다. 그래서 단극 단투, 2극 단투, 3극 단투 이런 거에 따른 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약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멸 스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는
전체 우리가 회로를 연결하고 끊을 수 있는 스위치를 다 개폐기라고 불렀던 거고, 그 중에서도 전멸 스위치라는 거는 전등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우리가 전멸 스위치라고 부를 거예요. 기호는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이 칠해져 있는 스위치, 기호를 우리가 전멸 스위치라는 기구구나 라고 기호를 해주시고, 얘의 특징으로는 이 전멸 스위치는 어디다 설치한다? 전압측 전선에 설치할 겁니다. 우리는 모든 대부분의 스위치는 다 어디다 설치한다? 전압측 전선에 설치할 거예요. 우리가 회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이렇게 전등 같은 부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한쪽은 회로의 보호를 위해서 주로 한쪽에 있는 선은 어떻게? 접지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접지를 하는 쪽의 전선을 우리가 접지, 측, 전선 또는 중성선 또는 이 구조에서는 부하의 2차 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접지를 하는 쪽의 전선을 우리가 전압, 측, 전선, 비, 접지, 선 또는 부하의 1차 측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스위치, 개폐기대 같은 경우는 다 이 전압선, 부하의 1차 측, 비접지 전선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전선을 끊어졌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압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접지의 능력을 활용해서 다 이쪽에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어떤 기구든지 간에 다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전압측에다 설치해야 되고, 이쪽에다가는 무슨 기구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신 내용은 전멸 스위치도 어디다 설치한다? 전압측 전선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한 개의 전멸기로 연결할 수 있는 등기구 수는 최대 몇 개까지? 6개까지 가능하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거실등은 거실에 있고, 안방등은 안방에 있고, 작은 방등은 작은 방에 있지만 욕실등은 욕실 밖에 있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욕실 내는 안전상의로 설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욕실 내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전멸 스위치라는 내용이었었고, 그냥 그때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로는 이렇게 한쪽 누르면 켜지고 한쪽 누르면 꺼지고 하는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텀블러 스위치라고 부를 거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켜고 가는 스위치를 우리가 누름단추 스위치라고 부르고요. 또 옛날에 시골집 가게 되면 여기 전등에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하는 거를 펜던트 스위치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레버를 한쪽으로 돌리면은 점점 빛이 밝아지고 반대편으로 돌리면 점점 빛이 어두워지는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조광 스위치 또는 로터리 스위치라고 부를 겁니다.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빛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조광 스위치가 되는 거고, 기호는 아까 좀 그려졌던 전멸 스위치 기호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간 기호를 우리가 조광 스위치 또는 로터리 스위치의 기호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타이머 스위치가 있어요. 타이머 스위치 또는 타임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호는 타임 스위치 때문에 TS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이 타이머 스위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타임 스위치라고 부를 거고요. 주로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몇 분 이내에 3분 이내에 소등돼서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관광, 숙박업소나 숙박업을 하는 곳에는 1분 이내에 소등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3분, 관광, 숙박업소나 숙박업, 여관이나 호텔은 1분 이내에 소등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3로 스위치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전원에서
여기에 있는 등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이쪽에 스위치 하나 달면은 이 스위치로 켜고 끄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장소에 있는 공간이 출입구가 2개라고 한다면 이때 끌 수 있는 스위치도 출입문 쪽에 있어야 되니까 2개 가지고 이 스위치를 둘 다 소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면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추가해 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스위치가 이 3로 스위치예요. 기호는 전멸 스위치 기호에 3이라고 써있는 게 3로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쪽이 전원이고 이쪽이 램프고 이쪽이 이렇게 3로 스위치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 한쪽 전원선은 램프로 바로 가고 한쪽 전원은 스위치를 거쳐야게끔 되어 있죠. 자, 이게 실제적인 3로 스위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게 하나의 등기구를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전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3로 스위치라고 부르더라 라는 것이고 이렇게 배선 기호로 표시하게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등기구죠. 백열등, 등인 거고 전구인 거고 전구에서 3로 스위치는 전선이 몇 가닥? 하나, 둘, 세 가닥 지나가니까 세 가닥 지나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등에서 3로 스위치 몇 가닥? 세 가닥 지나가니까 여기도 세 가닥 지나간다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전원에서도 램프로 몇 가닥? 2가닥 지나가니까 이쪽 관으로도 2가닥이 지나가는 이런 배선기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소 이상에서 전멸해야 할 경우에 중간에 사수치를 삽입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전등 하나를 2개소에서 제어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라는 것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소 이상을 전멸해야 할 경우에는 중간에 여기에 4로 스위치가 들어갈 거니까 4로 스위치 1개, 3로 스위치 2개가 있어야지 3개소 이상에서 전멸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에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콘센트하고 플러그입니다. 자, 콘센트는 우리가 전기 사용에서 플러그를 꽂는 이렇게 생긴 구멍을 우리가 콘센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설하는 콘센트의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꽂음형과 걸림형이 있습니다. 자, 꽂음형과 걸림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사용하는 꽂음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처럼 이렇게 꽂으면 동작되는 게 꽂음형이에요. 그리고 걸림형은 옛날에 유럽에서 쓰는 건데 넣고 약간 돌려서 빠지지 않도록 걸려주는 게 걸림형입니다. 우리는 이제 꽂음형을 쓰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콘센트의 설치 위치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옥내에는 이렇게 벽면이 있다 본다면 우리가 디자인적으로는 여기 이런 모서리에 콘센트를 설치해주면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주지 못한 이유는 이 콘센트 구멍 안으로 먼지라든지 물기가 들어가면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 아래쪽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바닥면상 몇 센치? 30cm 정도 높이에다가 설치해줘야 된다는 기본 조건인 거고 또는 옥 외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욕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바닥면에서 8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는 설치 높이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옥내에서는 30cm, 옥에는 1.5m, 욕실 내에서는 8cm 정도 위치에 설치해 주는 게 좋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세탁기용과 전기 조리용, 조리대용 콘센트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는
접지극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콘센트 박스에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접지극 붙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도면기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콘센트의 기호인 거죠. 옆면이 까만 이유는 일반적인 콘센트 어디다 설치해요? 벽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벽에 연결된 콘센트가 이런 일반적인 콘센트의 그림인 거고, 이렇게 아래쪽이 까만 거는 바닥에다 설치하는 콘센트의 그림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비상용 콘센트의 그림 기호구나 라고 기억하신 거고요. 일반용 콘센트 그림 기호에 WP라는 역학을 쓰면 얘는 워터프루프예요. 그 때문에 얘는 방수형, EX라고 써있으면 방폭형, E라고 써있으면 접지극 붙이형 콘센트구나 라는 거 정도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플러그로는 아까 배웠던 코드 접속을 하는 게 있더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하고 코드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접속기를 우리가 코드 접속기라고 부를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콘센트는 멀티탭이나 테이블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은 멀티탭은 이렇게 콘센트의 개수를 늘려주는 게 멀티탭이고, 테이블탭은 코드의 길이를 연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탭이라고 부른다라고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켓이 있더라라는 건데,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천장에 전구를 달기 위해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전구 달 수 있게끔 마련한 이런 기구를 우리가 소켓이라 부른 거죠. 그럼 소켓이 마련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뭐를 우리가 원하는 전구를 달아서 빛을 발하는 방식인 거죠. 그때 여기에 설치된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소켓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켓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얘만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립세터클. 내용은 코드 없이 천장이나 벽에 직접 붙이는 패턴 재료이고, 백열 전구를 노출로 시공할 때 사용하는 기구더라라는 겁니다. 원래대로는 예전에 소켓은 코드로 빼가지고 이렇게 소켓을 달았었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안쪽에 매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켓을 만들어놓죠. 이런 것들 우리가 리세터클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것이고, 옆에 있는 로제트는 거의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코드 펜던트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천장이 있으면 여기서 코드를 쭉 빼가지고 여기다 조명기구를 다는 방식이 코드 펜던트 방식입니다. 근데 요새는 깔끔하게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천장에서 코드 빼는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예쁘게 이런 문양이 있는 이런 기구로 이쪽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얘를 우리가 로제트라고 불렀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배선기구까지, 옥내에 사용하는 배선기구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전기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